소개받은 고병수입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네 의원 의사이고 어쩌다 보니 한 10년 전부터 이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연구의 어떤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그 1차 의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들이 구조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아마 발표를 맡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그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님 이하 많은 분들과 그 다음에 보건의료개혁 국민연대 그 다음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제가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1차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동네 의원이 어떤 그 자리에 있는가 이런 현 위치, 그 다음 국민들은 어떤 1차 의료사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한국 의료 1차 의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 순서로 세 분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특별히 제가 발표한 내용도 없고, 다만 그 나중에 한국 1차 의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제안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조차도 어떤 저희 주장보다는 최근에 형성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여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많은 참고의 자리가 됐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차 의료 정립, 1차 의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례로 본 한국 1차 의료의 현상, 그 다음에 외국의 모습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것, 이게 쉽게 이해되는 1차 의료.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즉 포괄적인 그런 의료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1차 의료를 행하는 의사들은 책임성과 조정성을 가지면서 주민들을 대한다. 이런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마치 1차 의료가 주치의제도랑 같은 거라 생각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1차 의료가 잘 발달된 곳이 주치 제도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등록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주치 제도죠. 그러니까 1차 의료가 발달된 형태가 아마 주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1차 의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잘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바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1차 의료를 전문으로 할 교육과정, 의과대학 때부터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전문의, 1차 의료를 전문할 그런 의사들을 양성하는 수련에서부터, 그다음 개원할 때 지원하고, 그다음 이러한 1차 의료 기관들이 지역사회 골고루 포진해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받침이 돼야 1차 의료가 정립이 될 것입니다. 단지 어떤 뭐 수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도 개선 이렇게 약간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1차 의료 발전에 도움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1차 의료만 독특하게 발전하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차 의료란 것은 1차 의료 반대말은 2차 의료, 3차 의료가 아닙니다. 1차 의료 반대 대가 되는 것은 전문 의료입니다. 그럼 1차 의료하고 전문 의료가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 적절히 1차 의료를 받고 그다음 전문 의료를 받으면서 협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그 김동현 선생님도 말씀했다시피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의 낭비이고 국민들의 손실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낭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에서 1차 의료는 곧 1차 의료뿐만이 아니고 의료 전달 체계 속에서 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이번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그 1차 의료 전 세계적인 그 석학 스타필드 교수가 그런 1차 의료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 하지만은 공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 공기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어졌을 때, 희박해졌을 때, 아, 공기가 중요했구나, 물이 중요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 있지만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게 바로 1차 의료입니다. 마치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전문 치료를 받고 뇌 수술을 받고 해야 그런 전문적인 의료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나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1차 의료 잡습니다. 전문의 제도라든지 전문 의료가 뭐 전문의 수가 부족하다 많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으로 잡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아무런 노력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1차 의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이 스타필드라는 교수는 그러면 1차 의료는 이런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말씀을 했었죠. 건강 형평성이 좋아집니다. 누구에게도 제공되고 지역에 고루 분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라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료비 절감을 했지 의료비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이 국가 재정으로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의료비를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준 효과 또 개인에서는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거는 이미 그 여러 가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예방이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 노인 의료라든지 그다음 장애인 건강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게 1차 의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이상 늦출 수 없이 이 한국에서 1차 의료를 강화 발전시켜야 될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외국은 이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외국에 영국에 런던에 간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집을 구하는 것 다음으로 그 동네 의원을 찾는 겁니다. 찾고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동네 의원을 찾아가는데 이 동네 의원들이 다 전문입니다. 근데 외국은 전문의가 아니고 1차 의료를 전문한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가정의학과사라든지 1차 의료 전문의가 3, 4년의 수련 기간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받고 그다음 문제가 있거나 중증인 경우는 전문의나 종합병원에 보낸 시스템. 이게 의료 전달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문턱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일단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는 대개 뭐 구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50%의 의료 전체 의사들 중에서는 약 4, 50%가 1차 의료를 전문한 의사들, 나머지 4, 50%가 전문의, 단과 전문 의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원에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95%가 전문의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비뇨기과 의사는 외과 의사거든요. 수술을 하는 과인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수련을 해서 나오면 감기 환자를 봅니다. 4년 동안 수련해가지고 감기 환자를 봐야 되는 게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흉부외과 선생님들 어려우니까 나와가지고 개원해서 종아리 수술을 합니다. 심장 꺼내 수술하고 폐, 흉곽 꺼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의사들이 나와서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거 시급히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1차 의료하고 발전하고 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변해야 되는 거고 사례는 뭐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많은 동료 의사들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제가 진료를 해서 고혈압, 당뇨 진단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쪼르륵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게 된다. 아니면 의뢰서를 써달라고 해서 가서 이분들이 더 잘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훌륭하게 수련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지속성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1차 의료의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이 사람이 좀 다른 데 가보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뭐 모두의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병이 심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 지속성의 문제인데 어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위험일지라도 내가 봤는데 위험약을 먹으면 보통 한 며칠 일주일 안에 증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좋아지지 않으면은
아, 이거 뭔가 다른 게 있을까? 간의 문제일까? 췌장의 문제일까 해서 초음파도 해보고 피검사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이게 제가 겪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지속성이 없고 이분이 안 낫네 해서 딴 병원 가고 또 안 낫네 딴 병원 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황당했고 그분도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위험 치료하다가 안 낫게 돼요. 다른 데 가도 췌장암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 위험으로 치료하지.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많이 놓치게 되는 이런 것도 1차 의료 현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1차 의료에서 중요한 교육의 문제인데, 의사들이 어떤 아토피, 제가 많이 보는데 아토피 환자들을 볼 때 자, 어떻게 해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가볍게 뭐 약 좀 발라라 처방만 하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토피는. 예를 들면은 어떤 의사는 목욕을 자주 해라 깨끗이 해야 좋다. 어떤 의사는 목욕 자주 하면 이거 말라버리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안 하는 게 좋고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촉촉하니까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얘기가 무지 많은데 우리 동네 의원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물론 의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도 1차 의료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의 문제. 점점 경쟁이 많아져요. 내가 여기 지역에서 진료해야겠지 생각하면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의원이 들어올까 봐 겁나고 또 다른 데가 들어올까 봐 겁나고 또 대학병에서 외래를 늘려내니까 또 겁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의사들이 놓여 있어서 의사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1차 의료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 여러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외국에서 뭐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갔다 와서 어떤 정책 마련하고 자료도 만들지만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결국은 서랍에 넣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에서 좀 지어봤고요. 이러한 그 1차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자료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그러면은 외국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영국이 그 좀 선두에 서 있는데, 1921년 도슨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그 부탁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영국도 뭐 작은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 막 우후죽순을 생겨나니까 이거를 질서를 잡아야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도선 리포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다 아는 것들이고 이러면서 일단 의료 전달 체계 좀 차례를 좀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건데 1960년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하고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그런 동네 의원 다 GP라고 해서 1차 의료 전문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차트를 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250명이 자기 그 동네 의원에 찾아왔을 때 그 나머지 9명, 5명, 1명이 전문의에게 보내졌습니다. 즉 250명이 동네 의원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자기가 해결한 겁니다. 이 사람 중에서 뭐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감기 환자도 있을 거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잘 훈련된 1차 의료사는 90% 이상의 동네 지역에서의 흔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그것에 대한 커리큘럼, 그 수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다병,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고 폐렴이나 천식,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관절염까지도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고 최근까지도 2000년도에서 했고 최근에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저희 1차 의료 연구에서 요거를 해서 해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1차 의료 의사들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논문이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주치의가 돼 있고 여기서 오해가 될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주치의 제도를 하는 나라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전 세계 1차 의료 기관의 의사들은 다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국가와 계약을 맺고 그 의료 행위를 할 뿐이지 공무원인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뭐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 빼고. 그래서 인당 정액제로서 사람 1000명, 1500명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고 그다음 행위별 수까지가 없을 것 같지만은
개인 병원들은 개인 의원들은 행위별 수까지가 많습니다. 그다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동네 의원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건 최근에 주치의를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동네 의원 현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외국은 보니까 거의 상용치료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치의일 수도 있고 늘 가는 단골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거의 90%가 자기가 늘 가는 그 단골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상. 이게 그 지역에서의 그 건강 증진이라든지 보건의료 향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의사 수는 이렇게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림을 보면은 역시 OECD는 뭐 인구 1000명당 한 3.2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의사 포함해서 이 정도. 아직도 의사 수가 부족해서 요거를 보는 관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OECD에서 1위 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니까 오히려 줄여야 된다. 서로 양극의 말을 하는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OECD는 이거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 자료집에는 너무 그림이 이상해서 좀 요거로 바꿨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한 2020년, 2029년, 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 의사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 의사들이 이대로 가면은 이쯤 돼서는 정말 투잡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내가 전공한 가정학과, 외과, 내과를 하는데 내가 피부 비만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해서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좀 내려가는데 제가 계속 해마다 이 부분을 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표시 전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외과 딱 봐도 알겠죠.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상당히 힘들어지는 전문 과목들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남을 수도 없고 병원에 남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 좀 어려운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전문 과목들은 수가를 높여서 병원 남게 하고 그 다음에 내과 계통들은 좀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남으니까 나와서 개원하죠. 개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피부 비만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가정학 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 미표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지역별 의사 분포도 상당히 좀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의료정책연구소 했던 걸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데 지금도 봐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진료해 가고 남들은 이제 5일째 근무를 넘어서 4일째 근무로 바뀐다는데 저희 의사들은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저희들에게도. 저도 공휴일, 휴일 다 진료를 하는 시기인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도 이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수가가 이렇게 오르지만은 이때 의약분업대 정부에서 살짝 사탕 발림을 올려준 이후로는 또 여전히 국내 물가 수준을 못 따라오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야 될 것인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 외래 규모를 봤을 때 아까 추무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 동네 의원 외래 그 비용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상급 종합병원 이런 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래를 확장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하면서 이기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 그리고 국민 1인당 외래 방문은 OECD를 보면 거의 2배. 국민들이 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더 아파서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1차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1등, 2등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독보적으로 한국이 1등을 차지하고 이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고, 그다음에는 또 의사는 그럼 얼마나 보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정도를 환자를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그 경영의 보전이 되는 그런 현상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그 과거에 2012년도에 한겨레 20일에는 기자하고 같이 기획해서 한 게 있는데, 뭐 자꾸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길래, 그러면은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디 그 의사하고 비교해봐라. 우리나라 의료 1차 의료가 뭐가 문제인지 해가지고 이걸 기획으로 했던 한 6개, 7개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의과대학 독일에서는 거의 무료입니다. 의과대학 다는 거. 이건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정학과라든지 1차 의료 의사가 될 사람들은 수련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련하면 그 병원에 지원을 해서 그 임금을 댄다든지 여러 가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줍니다. 개원도 지원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주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나만 됩니다. 청진기하고. 뭐 개원 비용이 들 일 없죠. 대신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많은 나라가 하진 않는데 몇몇 나라가 이런 1차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 근무 형태, 공동 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고, 그다음 근무 일수도 한 5일 정도. 이 사람들은 월수금 일하고 화목은 방문 진료를 합니다. 지역에서. 그 근무 시간도 차이가 나죠. 60시간, 20시간. 이런 것들이 좀 의사들의 현상이고, 문제는 또 이거 즉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짧은 진료 시간과 문진도 짧게 하고, 요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상세히 물어보고 어디다 놓으셨어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갔을 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의사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1차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걸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뭐 의사들이 관심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들. 이 3분 진료하고 10분 진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 요거는 우리나라 현상인데, 외국은 이 GDP 대비 의료비도 많이 쓰지만은 그 1차 의료 스코어로 해서 점수를 다 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중간 점수, 낮은 점수가 이 정도. 물론 미국이 우리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GDP 대비 의료비도 쓰지도 않고 국가 재정도 들이지도 않고 1차 의료 스코어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우리 국민들은 1차 의료 동네의원 의사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의협에서 조사한 것이고 상당히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인용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의사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냥 환자, 즉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만 보면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동네 의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입소문, 그러니까 실력이 좀 좋다거나 잘 치료하더라. 그 다음 대기 시간이 짧더라. 그 다음에 친절하더라.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친절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못 만들어져 있어서 참 그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 신뢰감을 갖는 것도 맞아요. 환자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문제가 그럴 서로의 여유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동네 의원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 의료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노령화 사회가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러한 의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자, 의사들도 이제는 뭔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일치료가 뭔지 뭐 되든 말든 상관없어가 아니고 우리 자식과 내 가족과 나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2030년 이제 10년 10여 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붕괴 직전에 갔을 때 이걸 바꿀 것인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국가 재정도 어떤 나라는 파탄 직전에 가가지고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것에서 앞으로 1차 의료는 이렇게 좀 그 컨센서스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불호계 제가 남겼습니다. 불호계 좀 자료를 조사하면서 쭉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의료 계획을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1977년에 창의의료보험을 시작 도입했을 때 한 번, 그다음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그때 의료 전달 체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죠. 딱 이때 두 번 이외에는 어떤 거대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입안되거나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30년이 넘도록.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1차 의료는 당연하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하려고 했는데도 되고 결국 의약분업 때부터는 아무것도 공백기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무슨 만성질환 관리제도,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번에 1차 의료 제도, 뭐 지역사 1차 의료사 이런 시범 사업, 여러 사업의 수준에서 했지만은 정책으로서 제도로서 법으로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한국 1차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 이 반대로 하면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전문의 문제, 그 다음에 1차 의료 개념이 혼란돼 있습니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끔 제가 의사협회 신문이나 보면은 1차 의료 살리기, 동네의원 살리기 얘기하는데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의료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동네의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피부과 그 안과도 다 들어있습니다. 정형외과 다 24개 전문과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의료에 대해서 정확히 정책 제안할 때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자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국의 현실에 맞는 1차 의료는 이거다라도 최소한 또 유럽이나 외국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1차 의료는 이런 거다라는 개념 규정이만 해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전담 인력의 문제, 네 번째 1차 의료 질 관리.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이 받쳐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어떤 질 높은 수준의 그런 환자들을 대하기 힘듭니다. 이건 우리 의사로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럼 동네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안 되니까 대학병원 가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제도적으로 이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들은 이 개혁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보면은 대통령이면은 내 임기 동안에 뭔가 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좀 긴 안목을 보고 올해나 4, 5년 동안은 이 정도만 자리를 잡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이 좀 토론하고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모자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도 개혁에서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속해 있는 의사협회를 조금 비판하는 건데 2015년 재작년이죠. 작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 개선 방안을 하면서 일단 내놓은 안입니다. 보면은 의뢰 수가, 회송 수가, 역점 질환, 그다음 이런 것들, 그다음 진찰료, 관리료. 사실 조금 낯뜨거웠습니다. 왜? 전부 수가나 비용, 돈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거를 줘야 동네 의원 1차 의료가 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의사협회도 국민들 위해서 이러한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이런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제도가 어떤 거다. 이런 정책을 내놔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만 주장하기에는 너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형적으로 영국을 비롯 네덜란드 같은 주치지도 등록제도를 통해서 1차 의료를 할 것인가 프랑스식 여기는 2004, 5년부터 주치지도를 했지만은 그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도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 내과 개원, 소아과 이런 데 개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 전문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혼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 미국식으로. 미국은 아예 가정학과 의사,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를 1차 의료 의사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하고 현재 우리 한국처럼 무분별하게 많은 전문의들이 나와서 개원하는 형식으로 1차 의료를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결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하고 충분한 기간, 그 다음 1차 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법안들을 마련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종합병원 전문의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병원을 가서 전문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1차 의료소도 많아지게 하고 개원에 있는 각과 단과 전문의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거는 뭐 연도는 중요하지 자료집에는 제가 2015년인가 잘못 적었습니다. 2023년 정도로 고쳐주시면 좋겠고 또 이러한 것들을 조직을 만들고 관련 법들을 통과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천천히 그 다음에 보장성도 천천히 맞춰서 올라가야지만이 되고 이런 것들이 1차로도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또 의료 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증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팔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의사 수 전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좀 진짜 필요한 전문의들을 늘리고 1차 의료 전문화하는 의사들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됐을 때 준비가 아마 초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좀 단계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 의료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